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도기한의 경매왕의 도기한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요즘에는 광주지사, 광주 호남본부죠. 예, 그쪽으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이제 다 됐고요. 어제 갔다가 이제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호남본부나 그다음에 뭐 대전지사, 인천지사 이런 건 이제 되게 가까운데 원래 이제 지금 부산지사가 하나 이렇게 탄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산지사까지는 어떻게 다녀야 될지 요즘에 총 고민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KTX를 타고 다니면 되겠죠. 아무쪼록 이번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광주 호남본부가 오픈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어떤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접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예. 자, 오늘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 코너죠. 예, 요즘에는 민사집행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96조.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부동산 멸실이란 건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이런 상품을 팔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또 즉시 항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고를 한다면 소유자도 채무자도 항고할 수 있죠. 웬만하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탕감하고 싶은 어떤 소유자나 채무자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단 몇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다라는 것은 나름 어떤 그 판사 입장에서도 판단할 때 이곳저곳에서 시비가 붙지 않을 만큼 명백할 때 경매를 취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96조입니다.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고요.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감정인은 평가를 위하여 82조 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집행관처럼 감정인도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 해당 물건지를 갖다가 들어가고 출입할 수가 있어요.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 감정인은 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하고 3번 항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1항 같은 경우에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법원이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판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조 일괄 매각 결정.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를 고려하여 일괄 매수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면 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일괄 매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채권자인데 홍길동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홍길동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뭐 서울의 아파트, 뭐 부여의 무슨 토지, 뭐 예를 들면 또 대전의 뭐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이 단체로 경매로 매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이 이제 낱개로 할 것인지 그거를 통으로 쳐가지고 한 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고려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위치, 형태,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냥 한 사람 그 재산이니까 한 번에 파는 것, 즉 일괄 매각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위치, 형태, 이용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매각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이 있다.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개의 재산들을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을 일괄 매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 개의 부동산들이 각각 지역이 다를 수 있고 형태도 다르고 이용도 다르다면 굳이 법원 입장에서 일괄 매각을 주장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 다음 99조 한번 보시죠. 99조. 조금 99조. 예, 99조입니다. 일괄 매각 사건의 병합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은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98조 1항 2항에 결정을 한다. 일괄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는 하나인데 홍길동이의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괄 매각할 수 있죠. 2항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원의 집행관은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는 서울중앙법원이고 하나는 인천지방법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괄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결정한 법원, 즉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경매 사건을 서울중앙법원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101조 일괄 매각의 절차. 98조 및 99조의 일괄 매각 결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 압류는 집행관이 압류하도록 명하도록 한다. 뭐 이랑 같은 경우는 그게 절차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항은 제1항의 매각 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각 재산의 대금액, 즉 홍길동이
어떤 이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게 아파트가 2억짜리가 있고 오피스텔이 1억짜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일괄 매각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는 2억짜리, 하나는 1억짜리죠. 그런데 은행에서 받을 금액이 예를 들면 1억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매각을 진행을 했다고 우선 치시죠. 그러면 각 재산에 대한 최저 매각 가격의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국민은행이 1억 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2억짜리고 오피스텔 1억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2대1 즉 3등분 해가지고 1억 원에 대해서 아파트에서는 2등분 한 돈만 빼고 오피스텔에서는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받는 방식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이 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이런 고민들은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다 이거죠. 일괄 매각을 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은 일괄 매각을 하는데 사실상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하고 강제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 예를 들면 홍길동의 재산이 세 개가 있는데, 2개 정도만 경매로 매각을 하더라도 빚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 하나의 물건을 더해서, 다른 그 홍길동의 다른 재산까지는 매각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잉 경매죠. 일종의 받을 돈은 1억인데 물건은 2개 정도만 쳐도 충분할 거를 3개, 4개까지 홍길동의 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전 재산을 경매로 날리는 것은 일부러 이제 약간의 보복성이 짙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배제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그 이외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경제적 효용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2억 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토지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건물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물도 2억, 건물 3억, 토지 4억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토지만 팔아가지고도 2억 원을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건물만 팔아서도 2억 원을 갚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토지나 건물을 별도로 매각을 하기에는 또 온당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만 토지와 그 이외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해서 매각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요거 101조의 사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항 일괄 매각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한공경매사협회 covid.co.k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광주는 벌써 벚꽃이 많이 펴 있더군요. 서울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있겠죠.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벚꽃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는 한 해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협회에서도 굉장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협회의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오늘 공부하기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1조 사망의 일괄 매각 절차 요거 꼭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해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독해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해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